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거짓말이나 허풍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닌 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허풍은 약간의 과장이랄까요? 이것도 거짓말의 일종인데 좀 다른 뉘앙스로 들리긴 하시죠. 거짓말과 허풍이 그냥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부모님들은 이때 반응이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반응을 하시죠. 어떤 부모님들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러니까 윽박 지르고 화내고 무섭게, 이거는 분명히 싹을 잘라야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세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에 대한 잣대가 또 굉장히 뭐랄까 타이트하달까요? 그래서 아이 숨 막히게 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반대로 재밌어, 너는 이렇게 표현이 풍부하구나, 얘는 늘 이렇게 다양해요, 막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단어들을 또 생각들을 해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재미있다라고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과 허풍이 3세에서 5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발달상의 일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의 아이들은요. 왜냐하면 이때는 공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너무 심하게 윽박지르고 지적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이 뭔지, 거짓말이 왜 나쁜지 이런 걸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자연스러운 표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심한 그 압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이나 기죽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다운되는,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반면 이쪽처럼 강화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 재밌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이 공상과 현실이 벗어나지면서 저희가 왜 재미있는 분들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닌데, 재미있는 분들은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실 재밌지가 않아요. 그걸 약간 비틀고 약간 뭐 새롭게 보고, 내지는 약간 과장하고 이래야 이 말투도 다이나믹하고 뭐 제스처도 나오고, 좀 우리는 들으면서 저 사람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좀 꼰 거구나 이러고 재밌어 해서 우리가 유머라고 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분이 가진 특성인데, 그 아이가 가진 특성인데, 그러나 그 정도가 있다는 거죠. 어느 범주를 넘어서면, 내지는 그거 말고는 진실된 게 없으면, 그런 기질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것도 있고, 또 어떤 이런 허풍이 적절한 허풍이죠.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을 밝게 웃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늘 과장이 너무 과해, 말 그대로 과하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좀 피곤하거나 싫어, 이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게 계속 강화가 되면 얘는 진실은 말하는 것을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인정하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아이들은요, 부모한테 충분히 사랑받은 다음에 내가 어떠해도 이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독립해요. 분리개별화라고 얘기하는데, 분리가 돼서 내가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여전히 베이스 캠프로 있어 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 뒷배경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거든요. 그 다음에 또래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완전히 밀착돼 있으면, 분리되지 못하고 밀착돼 있어도 또래 관계가 안 되고요. 여기에 독립을 했으나 이 바탕이 온전하지 않아도 잘 관계를 맺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초는 사실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사랑받는 게, 이 엄마
나 이제 사람한테 관심 받는 게 오로지 이런 지금 거짓말과 허풍이다. 이러면 이게 너무 커지는 거죠. 커지고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배우지 않은 상태라서 이 문제가 모든 영역에 가면 타인을 해치는, 타인을 이제 기분 나쁘게 하거나 타인의 발달을 해쳐서까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 여기 이런 형의 부모님들도 조절이 필요하고 이런 형의 부모님들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 시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거짓말은 무관심한 게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무관심하게 해도 이 밝은 재미있는 기질의 아이들의 성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들은 늘 밝고 재미있을 건데 꼭 거짓말로만 밝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그것은 살아가는데 엄마가 분명히 느끼는, 아빠가 분명히 느끼는 이거는 얘가 완전 너무 큰 과장이고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 무시하시는 거죠. 반응을 안 보이면 반응 안 보이는 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살짝 이 재미있게 우리가 다 그것이 아는 사실에 대해서 애가 말하면 사실은 내가 아는데 너는 이게 유머야.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면 아이는 커질 수 있겠죠. 여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뿌리부터 싹 잘라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 거짓말이 나타나는 시기구나. 그런데 이건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니까 내가 무관심하면 아이가 이 방면으로 강화되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관심해야지. 이렇게 보이시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다 고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발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관심 부족으로 일어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이 배경, 발달상의 배경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관심 부족이라는 거죠. 관심 부족은 뭐냐면요. 잘한 것만 칭찬해요. 잘한 것만 칭찬을 하면 아이가 무언가를 잘해야,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부모님은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라는 건, 특히 이 유아라는 건 무엇이든지 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워나가는 시기인데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 부분은 다 거짓말로 나는 처음부터 잘했고 결과적으로 잘했고 그래서 잘한 것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이 무관심이나 아이를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바뀌셔야 해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모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 얘를 기살리려고 내지는 얘 잘하는 걸 더 북돋아 주려고 아 너무 잘했어, 이것도 최고야, 이것도 최고야, 이렇게 칭찬하지 않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에 대해서 다룬 강의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칭찬이 평가적인 칭찬은 아니었나, 평가적인 칭찬을 하면 그 평가 결과에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내지는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위축되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하지 못할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또 시도를 안 하는 아이가 돼버리죠. 그러면 효능감이 없어지고, 그거는 뭐 학습, 사회성 다 연결이, 이게 한 가지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총체적인 발달인 거지 이 영역은 여기에 딱 해당되고 이 영역은 여기에 딱 해당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얽히고 설킨 거를 유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부분이 아니라 얘 향후 발달에 학습이나 사회성, 건강한 사회생활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양육태도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한 것만 칭찬하는 거 말고 또 너무 지적이 많으신 분 있죠. 지적이 많고 꼼꼼히 따지는 게 많은 분들도, 분의 자녀들도 거짓말이나 허풍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매사 지적을 당하거나 매사 엄마가 그건 어땠는데 이렇게 수사관처럼 늘 취조하고 이러면 엄마의 기준, 아빠의 기대치에 맞추려면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면 죽으니까요. 실제 죽습니다. 아무리 그 인큐베이터의 아이한테 최상의 그 영양제를 맞추고 수유를 해주고 분유 수유를 해주고 이래도 터치가 없으면 거의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실험이 다 돼서 지금은 엄마도 아무리 그 인큐베이터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고 세균 감염의 위험이 많고 이렇더라도 하루에 한 번 가서 이렇게 인큐베이터 구멍에 손 넣어서 엄마가 이렇게 만져주고 간호사가 만져주고 이게 필수거든요. 그게 많은 실험과 연구 결과 밝혀져서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예요, 터치가. 그게 다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나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계된 것은 조절을 하셔야 하고요. 이거 말고 반드시 이제 훈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을 해치거나 내지는 이 거짓말의 결과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꼭 해야 되는 걸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는 경우는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셔야 돼요. 이 지적이라는 건 설명인데요. 이런 거는 거짓말이라고 해.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래서 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그 결과 타인을 해친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해야 되죠.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건 사과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과가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뭐 전치 몇 주 이래서 막 병원비를 밀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로 장난감을 부서뜨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훔치는 행동을 했어요. 훔치는 행동은 도벽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벽자를 붙이는 건 이미 병리적으로 내가 조절 불가능하게 그것이 습관화됐을 때 벽을 붙여요. 무슨 벽 이러잖아요. 수집벽 이렇게. 근데 도벽 이거는 도둑질이 벽이 된 건데 아이들의 훔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도 발달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든지 새롭게 나타나는 건 아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실수가 적으세요. 그러면 훔치는 행동이라는 건 내 소유와 타인의 소유와 분명히 구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있을 때는 걔 건데 이렇게 가지고 오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보통 그거 어디서 가지고 왔어? 누가 줬어? 어디서 났어? 이러면 뉘앙스로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훔쳐서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화나는 그 태도에 움츠러드는 거죠.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그것도 타인을 해한 거잖아요. 타인을 불쾌하게 한 거잖아요.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거짓말이야. 너가 그거를 친구가 줬다라고 하는 거, 주워왔다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아. 이렇게. 어디서 주웠는데? 거짓말에 거짓말을 만드는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뻔히 아는데 네가 어디까지 가나 어디 두고 보자. 아이가 계산해서 너무 못돼서 거짓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빠가 다그치니까 순간순간 계속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취조하니까 거기에 답을 해야 돼서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게 옳아. 그리고 그거는 거짓말이고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훔치는 행동도 처음 나타났으면 가르치셔야 해요. 이 물건이 그 집에 있는 거나 우리 집에 온 거나 위치가 바뀌어도 내 거면 언제나 내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줄 수 있죠. 너가 맨날 안고 자는 그 뿡뿡이를 철수네 집에 엄마가 잠깐 보여주러 갖고 갔다가 거기에다 두면 철수 걸까? 아니지, 내 거지. 그렇게 내게 그렇게 갔는데 철수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훔치는 행동이야. 훔치는 행동은 나쁜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훔치는 행동은 도둑질이라고도 하고, 커서 훔치는 행동, 도둑질을 하게 되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아주 나쁜 행동이니까 네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배우게 하셔야 되고, 혹시 다음에 또
실수로 가지고 오더라도 너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해. 책임을 어떻게 지울 거냐면 엄마가 가서 사과하고 너가 그걸 돌려주고 너도 사과해야 돼. 그걸 반드시 시킬 거야. 엄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런 이제 논리적 결과로 약속을 한다든가. 이래서 그 부분 이제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도 지적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다 그렇게 가르치고 결과를 책임지게 하셔야 합니다. 결과를 책임지게. 그리고 아는 건 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걸 알아. 이렇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무관심하라고 했죠.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언제 외계인이 나타났어. 이거는 그냥 모르는 척 하시고요. 이 타인을 해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만 아는 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이 기질적 성향에 따라서 이 거짓말의 형태나 정도도 다 달라요. 부모가 대하는 태도도 다르지만 아이도 다르죠. 뭐든지 다 평균으로 맞춰서 획일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발달에 기준점이 되는,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하는 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만 주의하셔서 거짓말과 허풍을 잘 다루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